자, 그런데요, 지난해 11월 전 세계에서 백신 확보 경쟁이 시작되자, 자, 화이자의 마케팅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면서 이 김호란 기획관은요, 서두를 필요도 없다라는 말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정말 반대되는 얘기였죠. 들어보시죠. 우리가 일단 이렇게 여유 있게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미리 돈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3, 4월까지면 지금 3상 임상 시험을 하는 게 10개 정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은 약들이 백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효과를 발표할 텐데 이미 여기 있는 A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걸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화이자라는 회사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는 없죠. 자, 제약사의 마케팅에 넘어가지 말자라면서 화이자에 대해서 약간 폄훼하는 듯한 얘기를 했고요.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경제적인 돈 액수 부분을 아마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렇게 대응을 하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 실패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앵커 지적이 맞으십니다. 저 당시에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달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운 마음은 남는데 저 당시에는 뭐 김호란 교수뿐 아니라 우리나라 K방역에 대한 좀 자신감이 워낙 강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뵙기에도 자, 우리가 조금 리딩 파워,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확보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방심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백신 종류에 대해서도요. 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 내용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영국은 그만큼 급하니까 미국도 그만큼 급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1년 동안 우리가 고생해 왔는데 왜 똑같이 가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기존에 써오던 플랫폼을 쓴 거는 우리가 해보던 방식이고 또 온도도 2도에서 8도 냉장 온도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세 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거예요. 기자들 쓰는 건 뭐로 쓸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 꼭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되냐 싶을 정도로. 자,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저 때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 잘못된 예측뿐만 아니라 판단 자체가 아예 지금 출발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자, 모더나나 화이자를 쓸 나라가 없을 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 변호사님. 자, 모든 백신이 이렇게 저 얘기대로 당시에 기 기획관이 얘기했던 저 말대로라면 선택할 백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한 부작용이 오히려 지금 더 우려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40대 그 여성 간호조무사분이 정말 척수염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백신의 부작용과 연관관계가 있나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척수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보고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김우란 교수가 그 당시에는 K방역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소 이런 진단을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호란 교수의 과거 이런 발언들, 글쎄요. 또 이런 내용도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이게 8.15 발이 맞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8.15 관련된 한 700명 정도 환자의 특성이 다른 유행에 비해서 무증상이 많았어요. 한 45% 정도가 무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찾지 못한 무증상 환자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명단이 끝까지 나오지 않고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 받지 않은 분들이 그때도 많다고 그랬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김호란 교수의 임명을 놓고 갖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언 들어보시죠. 근데 김호란이라는 분이 그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서 있던가요? 그 출연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무슨
코로나 확산이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고. 예. 이건 뭐 완전히 의학이 아닌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김호란이라는 분은 이 방역, 의학 이런 것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분으로서 오히려 이 방역에 이 혼란을 주고 이 방해를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치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기술이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상황은 철저하게 과학의 힘에 좀 의존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글쎄요. 김호란 교수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이 과학에 대한 예측은 많이 틀렸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약간 정치적인 이 해석이 가능한 발언들도 많이 했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광복절 집회 발 확산과 관련해서 이게 방역의 정치를 개입시킨 거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이 집단 그 발병과 관련해서 8.15 집회가 관련이 있다. 또 뭐 일부 대형 교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이게 뭐 시기상이나 연관관계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짚을 수는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보수 집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집단으로 모여서 집회하는 그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이 특정 교회에서 당시의 방역 과정에서 조금 이 잡음을 일으키고 좀 문제가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권에서는요. 김호란 교수에 대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이렇게 무슨 백신 수급을 늦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개발 단계에서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약을 해서 가져와야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